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정책 일반 해서 개념, 정책이라는 게 뭐냐, 사회복지 정책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보면은 사회복지, 사회라는 공동체에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다, 정책,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행정적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 지침. 야, 참 멋있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사회복지 정책 개념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두 용어 합성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치를 권위적인 기관이 배분하는 활동. 사회복지의 가치는 객관화, 수량화,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정책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회복지 정책에서 내리는 개념 정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정책은 누가 하느냐? 누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느냐? 그 주체는 반드시 국가만이 정책의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구분할 때 정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어요. 반드시 국가의 행위만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그렇죠? 좀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되어지는 욕구예요. 그렇죠? 국민이 바라는 복지와 관련되어지는 욕구가 그 정책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실현하느냐? 중요한 것은 국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 가치, 여러분 중요하죠. 복지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의 종류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평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가치, 효율성에 대한 가치. 요런 유의 가치들, 그 다음에 형평성, 요런 가치 종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평등, 자유, 효율성, 형평, 요런 형태의 가치들이 쭉 존재를 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정치적 행위를 해요.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이런 정책은 정치적 행위가 뒷받침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치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가치를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행위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정책론을 통해서 그럼 국가가 뭐냐에 관한 얘기들 나눠볼 거고, 그리고 국민의 욕구는 어떤 것이 있지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들,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수행하는 그 가치들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갖고 공부할 것이고, 그 구체적 정책 행위,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이죠. 정책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요 틀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해 봅시다. 개념을요. 다시 한번,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회복지적 가치를 정책 행위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방법 또는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더라.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해서 과거, 현재에 나와 있어요. 요 얘기를 한 학자가 누구죠,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죠. 로마니신.
로마니신 써놓으세요.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사를 얘기했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과거, 현재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 산업화 이전 이것이 과거고 산업화 이후가 현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과 산업화가 일어난 후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그 개념 분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예, 얘기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녀적 보충적이었는데 지금은 제도적 보편적이 됐고 과거에는 시혜고 자선이었는데 지금은 시민권으로서 인정받고 있고 자, 과거에는 특수한 서비스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보편적 서비스고 과거에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최적 수준을 보장하고 자, 과거에는 개인적 개혁, 즉 자발성, 무슨 소리죠? 내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너를 깨우쳐서 즉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렴. 그 얘기죠. 반면에 사회적 개혁은 현재는 네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를 이렇게 만든 환경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너의 지금 가난의 문제를 책임져 줘야 돼. 이런 생각이죠. 자, 빈민 구제였는데 지금은 복지사회 구현이고 과거에는 중앙 집중, 즉 중앙정부가 일을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 경영화돼 있고 과거에는 공사가 분리돼 있었어요. 무슨 소리죠?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이 서로 분리돼서 복지의 책임을 각각 수행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공사 협동 함께 힘을 모으고요. 과거에는 공급자 즉 주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용자 즉 받는 사람 입장으로 갔고 과거에는 시설 복지였었는데 지금은 재가 복지고 과거에는 무료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이용자 부담을 내게끔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많이 실렸어요. 이걸 지금 다뤄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천천히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요 로마니신이 얘기했던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요 용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질게요. 자, 진도를 나갈게요. 정책의 일반적 기능. 자, 그럼 우리 왜 사회복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회복지 정책론 하면은 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머릿속에 꼭 담아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생각의 기본 틀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죄송하지만 이분법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정책은.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는 부유한 자가 있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 가난한 자는 그런 정치, 경제적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자를 가난한 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부유한 자를 더 리치라고 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더 푸어라고 해요.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제도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갈등. 자, 이 갈등은 뭐냐?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푸어들은 부자들한테 우리도 너희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주렴. 너희 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유한 자들은 그래, 너희가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줄게. 다 줄게. 라고 해서 자기 것을 과감하게 띄워서 퍽퍽 주지는 못하겠죠. 무슨 소리냐? 이쪽은 달라고 요구하고 이쪽은 안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이때 바로 사회정책이 개입합니다.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정책보다 조금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국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 방향과 견제 틀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사회정책이 이 사이에 개입돼서 뭘 만드냐면 둘 사이에 강제적으로 사회정책의 이 정책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강제성에 있어요. 강제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 정책은 입법이라고 하는 법제 절차를 거쳐서, 즉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강제로 적용되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정책을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이 사회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부자는 강제로 본인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고, 그렇죠? 예, 가난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정 부분의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한테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자원이 배분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적 배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2차적 배분이 나왔으니까 우리 1차적 배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이에요. 시장입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가 이 물건 하나를 갖기 위해서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 이거 갖겠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하라고 해서 그냥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또는 상응하는 수준의 무엇인가를 상대방한테 줘야만 내가 이걸 가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거래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주고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이런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적 배분이라고 해요. 시장은 이런 1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런 1차적 배분, 즉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장에 가장 큰 모순점이 있는데 뭐냐? 주고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뭔가를 주어야만 하는데 그 주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당장에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시장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난 이걸 갖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는 생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생필품이라고 불려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의와 식과 주죠.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할 수 없다. 즉 내가 그것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이 시장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바로 요게 작동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회 정책이 이 가운데 개입돼서 뭘 하느냐? 둘 사이에 2차적 분배를 일으켜요. 2차적 배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분배의 관점은 전부 뭐다? 소득 재분배다. 라는 사실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해서 자,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에다가 밑줄을 쫙 그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2차적 배분, 즉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되어 졌었을 때 뭐가 일어나요? 둘 사이에 싸움이 안 일어나죠. 사회 통합이 되는 거고. 사회 통합이 되는 거고. 이런 통합의 결과물이 바로 뭔가요? 정치적 안정이죠. 정치적 안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회가 안정되어져 있다는 소리죠. 가난한 사람들이 만일에 이 부자들로부터 이걸 받지 못했어요. 즉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막스 같은 사람은 칼 막스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가난한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 혁명은 뭐하고 대치됩니까? 바로 정책 안정과 대치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현상이 이런 방법이 사회 통합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안정도 같이 유도해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자 중요합니다. 3번 자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자립 및 성장, 잠재 능력 향상을 통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이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무기력하고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생존이 힘들어서 더 푸어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 시장 안에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또 다른 방향이에요.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자, 기회의 재분배. 자, 재분배라는 말 중요하죠. 우린 재분배합니다. 그냥 분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복지 정책은 재분배가 원칙이다. 사회 구성원을 사회화시키고 소득 재분배와 자, 밑줄 긋습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죠. 사회복지 정책은 자, 중요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또 이 얘기도 들을 텐데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나라 헌법 34조에서는 무슨 법? 헌법 34조에서는 생존권 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방향은 뭐냐면 이 부자들한테 걷어들여서 가난한 자한테 주되 무작위로 막 걷어갖고 그냥 무대뽀로 네 재산 절반 내놔. 그래서 이 사람들 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유지하는 수준. 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거두어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부자들 보고 네 거 다 내놔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최저 생활, 즉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 즉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보시면은 국민의 뭐를 보장하더라? 최저 수준 보장 옆에 뭐라고 써놔야 됩니까? 생존권 보장.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하더라. 자,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나눈다. 앞에서 얘기했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라는 것은 국가가 그 공권을 부여받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자, 그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뒤에서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서비스 주체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정책의 형성, 집행, 제공기관이고 자, 뭐 아까 얘기했던 정부죠. 정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제공하는 것은 이건 정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비스의 객체. 누구에게 이 정책을 하느냐? 이건 국민이라고 아까 우리 정책 정의 내리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연대의식을 기초로 사회 통합, 질서 유지, 정치적 안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 실패를 시정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 시장 실패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자, 시장 실패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뭐냐면 1차적 배분, 즉 거래를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렇죠.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시장,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는데 이 거래를 시장 안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없어서 즉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나는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런 시장 실패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정당성을 얘기하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바로 이 시장 실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정부 개입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사회 정책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얘가 좀 복잡한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놓고서. 자, 그리고 소득 재분배 뭐라고요, 여러분? 예, 소득 재분배. 우리 정책에서 다루는 것은 소득 재분배고, 개인을 자립시키고, 그리고 자활을 증진시키고, 정상화 이념 우리 공부하셨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공부했었죠. 예,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이게 일종의 자활 개념 또는 자립 개념과 비슷한 얘기죠. 자,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해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돼 있는데 이걸 살짝 지우시고 사회 서비스로 고쳐 넣으세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사회보장기본법 써놓으세요.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교재에 옮겨놓은 것인데, 3조에 원래 사회복지 서비스였는데 이게 사회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 아시겠죠? 자,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이고, 광해 개념으로 초세, 경제, 노동시장 정책도 포함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맨날 나오죠?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가치 지향적이에요. 무슨 소리죠? 국가가,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확 틀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참여정부 때의 정책이랑 여러분 문민정부 때의 정책이랑 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랑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다 틀리죠. 그건 뭡니까? 그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그 정책의 주체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다. 가치 지향적이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 나와 있는데 여기 뭐 기출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띄어서 공부합시다. 슈멀러, 바그너 얘기 다 패스하시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법제론 시간에 들어보게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시민권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이름만 좀 기억합시다. 마샬 그리고 시민권론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티트머스라고 하는 학자 많이 공부할 건데 요건 좀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영국 분이신데 사회복지 정책을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런던 정경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좀 옛날적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시혜라는 건 뭐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뭐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쌍해서 베푸는 혜택이야. 그 시혜. 그 다음에 재분배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죠. 예, 소득을 갖고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게 그게 재분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트머스가 사회복지 정책을 시혜적, 재분배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뭐 맥베스 그다음에 자 라피트가 얘기했던 거 다 몰라도 돼요. 자, 플러스 원에 보시면은 티트머스의 개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할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거 뒤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뒤에 가서 티트머스 정확히 얘기하면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이라고 해요. 3분 모형. 예,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가 모형 설명을 할 때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찍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및 변화해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구빈법, 길버트법, 스피남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쭉 나와 있죠. 국민보험법, 영국 복지정책 배경 뭐 나와 있고, 독일의 계급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쭉 나와 있고, 미국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쭉 나와 있고, 스칸디나비아, 우리나라 얘기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책,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복지국가 위기의 양상, 복지 혼합, 제3의 길, 새로운 사회적 위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두 번째 챕터에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빈민법 신민법이 아니고 신빈민법입니다. 신빈민법. 신빈민법 얘기가 나와 있고 쭉 등장을 해서 빈공간의 변화, 그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쭉 나와 있고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 쭉 나와 있고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오일 쇼크, 경제 불황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하고 다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복 정책 내용의 변화, 뭐 원인 분석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역사 부분은 뒤에 가서 사실 다뤄야 될 얘기인데 우리 책에서 그냥 개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린 바로 어디로 가느냐, 뒤에 가서 우리가 뒤에 걸 하면서 다시 앞에 걸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린 바로 어디로 가느냐, 4번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도대체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느냐, 뭐 별의별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뭐 협의의 영역으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 대인사회 서비스, 광의로 교육, 조세, 노동 이런 것들이 협의 안에 붙는다 정도만 이해되세요. 원래 교육이나 조세나 노동정책 같은 것들은 복지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사회복지 정책으로 넓게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2절에 보시니까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패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만 볼게요. 사회복지 정책은 자, 사회 변동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고 합리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좌우되지만 자,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가치 지향적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사회 내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이익 집단화되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 화폐적 개량화가 어렵다. 나라마다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개념이 약간씩 달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 정책 규범적 구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볼 필요 없고요. 사회복지 정책학에 대한 얘기들이 캐리어와 캔달이라고 하는 학자, 그다음 와일딩이라고 하는 학자 유명하죠. 이런 분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고 가치 판단의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패스. 자, 다 패스. 보지 말란 뜻이야. 됐죠? 예.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으로 갑니다. 제 3절에 아까 전에 했던 게 또 나왔네요. 사회통합, 그죠? 예.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이죠. 자, 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통합이다. 그래서 2차 뭐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역사를 좀 배우고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등장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도 궁극적으로는 계급, 계층, 집단들 간의 응집력 또는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 즉 더 푸어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리치가, 그렇죠. 제도적으로 원조하거나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 우리가 이게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죠. 우리가 시장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쌍방적 거래. 내가 뭔가를 줘야만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쌍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일방적 이전과 쌍방적 거래. 쌍방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시장, 쌍방적 거래를 1차적 배분 또는 분배라고 얘기하고, 자, 사회복지 정책은 뭐를 한다? 2차적 배분,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하고 이것을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해요. 한 방향으로 그냥 주고 끝내죠.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돌려받진 않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기능 아까 전에 공부했네요. 그죠? 했던 게 또 나왔어요. 우리 책은 복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자,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처음 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봤고, 세계대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시민권 이념이 확산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뀌게 됐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면 사회 문제는 해결해야 될 객체와 주체로 분리돼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입장이다. 즉 뭐냐면 주체는 누구야? 주체는 정부고 객체는 국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브래드 쇼의 욕구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는데 왜 브래드 쇼의 욕구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 우리 책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셔서 제가 가자는 대로 가시고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들 철저하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소득 재분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됐나요? 예, 다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